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강섭입니다. 네. 이게 증시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항상 좀 안 좋은 파란색이 많이 보인다고 네. 할까요? 그냥 웃을 자리는 아니지만은 결국 한 번은 그래도 짚고 우리가 새로 고침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반 하락 나오고 있는데 그 네. 가운데서 사실 키워드는 플랫폼이겠죠. 네. 그래서 식스팩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뭐 머선 129라고 이제 요즘에 쓰는 유행어인데 네.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제 급락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봐도 카카오 장중에 한 마이너스 11% 넘게 한번 빠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는 지금 장중 최저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이 대표분들께서 이 공정경제 관련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독점으로 인해서 성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좀 날리면서 규제 가능성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은 한 달 전에 약간 좀 떠오르는 게 있었잖아요. 중국발 규제. 중국에서도 중국 내 기업들 네. 자국 기업들한테 좀 규제를 했던 부분 때문에 조금은 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네. 이제 이런 내리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 하락인데 어쨌든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급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예사롭지 않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2년 그렇죠. 동안에. 그래서 조금은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런 분위기를 우리 앵커님께서는 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어찌 보면 이게 이 테크주의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또 어렵게 제가 넘겼더니 바로 또 사실 이제 카카오나 글로벌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아직은 이제 뭐 스탠다드 즉 이렇게 표준화된 기준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커나가는 시장의 규모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카카오가 점유율, 얼만큼 점유율을 해갔을지, 그러니까 시장이 100 커지는데 그 중에 점유율이 더 커지면 거기에 곱하기 하면서 왔었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규제 이슈를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자, 규제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 매출액을 카카오가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지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규제가 들어온다면 좀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PSR이라고 하죠. 매출액 대비 밸류에이션이 10배가 넘었었는데 이게 조금은 과하게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드리면서 이 얘기는 아마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새로 고침하기 전에 자리에 합석한 저희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뭔 일이래요? 자, 근데 이 카카오 규제 관련해서요. 네. 다른 플랫폼 IPO 관련해서 기업들도 좀 불이 더 옮겨 붙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원래 IPO라는 거는 투자 심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또 다시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 바로 보는 기준이 무한정 계속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네.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조금 이제 아까 PSR 말씀하셨잖아요. 이 PSR이 이제 유명한 투자자의 그 아드님이 이게 만든 지표인데 맞습니다. 캔 피셔. 캔 피셔야.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이제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지 보는 지표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테크주는 사실은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PSR 지표가 워낙 또 부풀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잘 짚어줬지만 예. 성장주가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같이 잘 가다가도 뭔가 갑작스러운 악재가 좀 출현하게 되면은 또 갑자기 또 마이너스 10%, 20%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테크 성장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하락이 앞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 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여태까지 상장 이래로 이 네이버의 카카오가
이렇게 당일 많이 빠진 적은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지금도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외국계에서 조금 계속해서 그 셀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조금은 그것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나서 카카오 좀 더 빠지니까 좀 괜히 더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에 네.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조금 뭐 떨어지는 칼날을 너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하고 네, 확인하고 네, 가야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 고침을 넘어갈 텐데 아까 투자 식스팩에서도 잠깐 다뤘던 내용이에요. 네. 그 에너지주. 예.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오늘 뭐 S-오일이라든지 전반적인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뭐 리포트로는 뭐 저점 매수 전략은 네, 좋다. 뭐 뭐 이렇게 굉장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증권사에서 지금 네. 목표가 유지 의견 내면서 네네. 뭐 지금 이제 뭐 저점 매수 구간이다 네. 유효하다라고 레포트가 나왔는데 참 레포트 나오면은 바로 즉각 반응하는 시장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S-오일이 지금 오늘 장중에 10만 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GS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어제는 또 이제 SK가스 이제 그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지금도 좋은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동조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여태까지 한 7월 말부터 8월까지 사실은 유가가 8월 달에 좀 급락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네. 다시 지금 68불, 69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제가 한번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화석 에너지니까 화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유가 말씀드리면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미국 가솔린 재고 일수 또는 원유 재고 일수.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요. 조금 더 네. 하향이 됐습니다. 과거 6년치 평균 하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가솔린 재고 일수는 23.4일 정도가 남았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예. 원유 재고 일수는 22.7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고 일수가 계속해서 좀 좁아지면은 그러니까 계속 우하향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되는데 재고 일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는 너무 지금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너무 좀 가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계속 좀 다지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제 마진 관련된 또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유가가 70불 넘어갔을 때 전혀 주가 흐름을 반영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 현황을 보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거의 20% 가까이 조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 좀 때려놨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때려놓고 계속 그 9만 원 초반에서 계속 가둬놨어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면서 약간 적당한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오면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는 좀 흡사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서도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6월달 초반에서도 그래서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당장 지금 매수를 한다고 뭐 바로 확신할 수 없지만 추세 상승이 다시 반전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중요했던 게 화학주 중에서 가장 눌려 있었던 화학주가 바로 롯데케미칼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전에는 대환유라든지 뭐 여러 이제 화학 업체들은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엮이면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지만 롯데케미칼이 또 수소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좀 흡사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롯데케미칼이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다. 오랜만에 진짜 오늘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예. 진짜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적은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아직은 롯데케미칼이 여기서 신호탄이 발생을 했다. 부스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신호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씩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전반적인 1차 이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뭔가 좋은 또 투자 의견들이 나온다면 주가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쉬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 긍정적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면 좀 고민이 되긴 돼요. 순수화학 쪽이 돌아서는 건가? 그러면 맞아요. 수요가 돌아서는 걸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또 가치주 영역이 올라오면 또 성장주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굉장히 좀 복잡한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롯데케미칼 올라가는 게 진짜 순수 수요일지 아니면 단순히 그동안에 화학주 내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았었던 기술적 반등. 네, 그 영향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는 한번 이 정도에서
기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리프레시 기준. 네,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요. 네. 화면 띄워주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사실 어제도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에너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올해 지금 기상청, 우리나라 국내 기상청에서는 라니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연초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라니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네.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라니냐가 그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적도 기준으로. 지금 이제 뭔가 날씨가 좀 추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특징이에요. 저기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한파가 찾아온다 뭐 이런 부분이고 미국 남부에서는 또 이제 농작 지역이다 보니까 옥수수 밀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든다. 뭐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호주라든지 지금 뭐 이제 남미 쪽을 봐야 돼. 그 동남아시아 시장을 봐야 되는데 동남아 네. 시장에서도 그 라니냐 때문에 또 오히려 뭐 강수량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뭐 도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 라니냐라고 보고 그 확률이 높다고 부분들이 지금 뭐 전반적인 지금 해양 청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면은 당연히 0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0.2, 0.3, 0.4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결국 에너지에 대한 수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경제 재개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가 사실은 거의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ODM, OEM이 거의 다 옮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셧다운도 지금 해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산업 생산에 대한 회복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이 교역량도 회복 그리고 항공유 수요 회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 업종들이 이제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리플래시 기준을 라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두 번째 새로 고침일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나스닥만 유일하게 미국장에서 플러스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이폰 13이 이제 드디어 공개가 네.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은 뭐 설왕설래이긴 한데 아마 공개를 뭐 D-7 이렇게 지금 자막도 깔리고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부품주 영향이 없진 않겠죠? 일단은 조금 들썩이는 종목들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달에 워낙 또 주가가 11거래 연속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리바운딩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부품주 들썩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들썩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시장이 뭔가 재료가 딱히 없어요. 야, 네.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평가가 들어서 조금 좋은 재료라고 좀 판단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아이폰 13 관련돼서 여러분 뭐 대부분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세 가지로 주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이폰 13에서 화면이 조금 생각보다 상당 화면이 좀 좁아서 조금은 사용하기가 인터페이스 곤란하게 해서 이 화면을 좀 확장하겠다 예. 뭐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 긴급 위성통신 서비스를 탑재해가지고 뭐 연락수단 뭐 문자라든지 뭐 통화 이걸 긴급하게 뭐 그 데이터가 터지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카메라 렌즈 싸움이겠죠. 화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카메라 렌즈 모듈 쪽에서 얼만큼 많이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뭐 좋게 반응하고 폴더블 폰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조금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이 눈이라고 하죠. 예. 눈이 뭐 여기서 더 이상 발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LED에서 OLED, QLED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도 이제 거기인 모습들이 계속 뭔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람의 이 인간의 눈에서 뭔가 추가적인 발달 사항들이 없으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부분은 없다. 추가적인 이제 부가적인 사항만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품주들은 특히 이 카메라, 이 모듈 쪽이겠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이 굉장히 유명한 공급사잖아요. 네. 이 공급사와 또 협력 업체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래도 뭐 기대 수익률을 한 10에서 1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답변 중에 네. 관심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단기적인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중기적으로 그래도 아이폰이 나와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좀 아이폰 13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미리 좀 챙겨봐야 될 관심주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LG 네. 이노텍 같은 것도 될 것 같고 네,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까? 오늘 PT 종목으로 아, 그런가요? 가지고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러면 이 네. 기준을 얘기하고 필살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네, 일단 9월 14일입니다. 9월 네. 14일 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물론 이제 세 가지 앞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저의 예상과 다르게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뭐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LG 이노텍을 좀 보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 한번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죠. 작년에 이제 뭔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저가권에서 아이폰 12 관련된 공개 뉴스가 나와서 한 2주 정도 움직였는데 한 20%밖에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반복될 가능성들은 좀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LG 이노텍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올 수 있어서 LG 이노텍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기대 수익률 그래도 한 10% 정도 내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형주인데도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리프레시 기준을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9월 14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9월 14일 전에는 재료 소멸이라고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조금 뭔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이노텍을 얘기하고 필살기를 하나 이렇게 딱 네. 숨겨두고 있는데 듣기 전에 신광선 매니저의 이 8월 19일에 네. 편입했던 종목이죠. 네. 한솔 로지스틱스가 21%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때는 사실은 좀 운이 좋았던 게 시장이 그때 10일 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종목이 아마 8월 19일 날 마이너스 10%요 날이었어요. 요 날 이제 급락 나올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쉽게 좀 주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서 한 2주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목표가 좀 터치를 했고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뭐 이제 물류 쪽으로 좀 보자고 말씀드렸고 뭐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주의 종목, 투자 주의 종목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6% 급등 나오고 나서 11% 급등 나오고 나서 오늘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좀 익절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도 계시니까 5,000원 선을 조금 익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예. 목표가 2,500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2,500가를 58,000원 선 이전에 전고점 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는 한번 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그렇게 이제 뭐 질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발적으로만 몇 번쯤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여기에 들어온 돈이 아직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500가는 신고가 영역이죠. 5,800원으로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고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2,500호가 5,800원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광선 매니저의 PT 필살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아이폰 관련주인데 요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LG 이노텍 협력사입니다.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코드 번호는 263600이라는 회사고요. 더구전자는 이제 카메라 모듈, 뭐 차량용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과 협력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LG 이노텍이 애플에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관련된 더구전자가 조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9월 14일 아이폰 13 또 공급 이 협력 그 리스트에 또 포함된 회사입니다. 40군데 한 군데 포함됐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14일이니까 아마 그 전까지 뭔가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관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 종목은 이제 기간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9월 13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애플 쪽에서 또 방문을 해가지고 또 협상을 돌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또 애플화 또 이슈도 조금은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실적도 꾸준한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4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9,570원인데요. 조금 올라갔는데 9,500원 이하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매수가를 9,500원 이하로 한번 잡아드리고요. 조금 눌렸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9,500원 이하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에 전고점 연역인 11,000원, 한 기대 수익률 한 20% 정도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5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PT 종목들이 대부분 손절가가 타이트하다는 점은 여러분들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손절가 대비해서 익절 라인, 익절 목표가가 좀 높죠.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수 매니저 이 더구전자 소개해줄 때 9,100원대였는데 9,570원대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목표가 11,000원이고요. 손절가 중요합니다. 8,5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수 매니저님 오늘 9시 30분에 무료 방송 준비돼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저는 좀 쉬었다가 스치면 상한가 2에서 또 9시 30분 이후에 오랜만에 또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국내 주식이 좀 뭔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지금 전반적인 인덱스 지표 ETF가 70%가 미국 시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또 주식들 또 선보일 테니까요. 오늘 9시 40분에 MBN골드 유튜브 신광섭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공개 방송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